2026년 4월 6일 새우밥 코인입니다. 새우밥 코인 특별기획, 거대 자본의 이동 경로. 자, 지난 시간에는 온도, 센트리퓨즈, 캔톤을 통해서 RWA 거대 자본의 메인 동선을 훑어봤죠. 온도는 월가 상품을 대중 앞으로 끌어오는 유통 창구였고, 센트리퓨즈는 온체인 신용의 원조축이었고, 캔톤은 기관들끼리만 아는 비밀 철도망 같은 놈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조금 더 깊게 들어갑니다. 오늘 나오는 놈들은 단순히 RWA 한다더라 수준이 아닙니다. 진짜 돈을 굴리는 놈, RWA 전용판을 새로 깔겠다는 놈, 그리고 월가가 토크나 증권을 찍어내는 공장 그 자체, 이 세 놈을 볼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소개할 첫 번째 코인 들어갑니다. 이 코인은 2022년에 한번 시원하게 말아먹고 망할 뻔했었습니다. 차입자가 돈을 들고 튀면서 프로토콜 전체가 붕괴 직전까지 갔죠. 그런데 3년 만에 지옥에서 부활해 TVL을 10배로 키웠습니다. 바로 메이플 파이낸스 얘기입니다. 여기서 코인 좀 아시는 분들은 이런 태클 하나 거실 겁니다. 저거 대출해주는 디파이 프로젝트 아니야? 왜 디파이 테마에서 안 다루고 굳이 RWA에서 다루지? 이유는 명확합니다. 에이브나 카미노 같은 디파이는 내 이더리움 들이밀고 USDC를 빌려가는 철저히 코인 담보 기반의 크립토 전당포입니다. 청산부터 이자율까지 전부 스마트 컨트랙트가 기계적으로 알아서 처리하죠. 하지만 메이플은 궤가 다릅니다. 코인을 담보 잡고 대출해주는 게 아니라 기관들이 돈 빌려달라고 오면 실제 신용 전문가들이 기업의 재무 상태와 신용을 직접 심사합니다. 전통 금융에서 말하는 사모 신용 시장을 온체인에 그대로 올려놓은 거죠. 단순한 디파이 전당포가 아니라 현실 세계의 깐깐한 신용 평가가 들어간 진짜 은행이기 때문에 디파이가 아닌 RWA의 핵심 플레이어로 다루는 겁니다. 체급 한번 볼까요? 장난 아닙니다. TVL 25억 달러, 활성대출 24억 달러, 2025년 4분기에만 프로토콜 매출이 3,100만 달러가 찍혔습니다. 연간으로 환산하면 1억 달러가 넘습니다. 누적 대출 실행액은 70억 달러를 돌파했죠. 여기서 지난 5화에서 말씀드린 온도 파이낸스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온도는 TVL이 27억 달러인데 월 수익이 5만 5천 달러였죠? 심지어 그 수익이 코인의 가치로 연결되는 건 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메이플은 다릅니다. 이게 오늘 영상의 핵심 뼈대입니다. 기존 코인판에는 스테이킹하면 새로 코인을 찍어서 이자랍시고 주고 그게 매도 물량으로 나오면서 가격이 흘러내리는 고질적인 악성, 인플레이션 구조가 있습니다. 메이플 파이낸스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지난 25년 11월에 이걸 싹 갈아엎었습니다. 인플레이션 보상을 없애버리고 대신 프로토콜이 벌어들인 수수료 수익의 25%를 메이플 파이낸스의 실업 코인을 바이백해서 소각하는 데 씁니다. 대출이 빵빵하게 나갈수록 이자가 쌓이고 그 돈으로 시장에 던져지는 매도 물량을 족족 사서 없애버리는 겁니다. 실제로 25년 4분기에 약 61만 5천 달러, 올 1분기에 약 82만 7천 달러가 바이백에 꽂혔습니다. 매출이 우상향하니까 바이백 파워도 같이 세지고 있죠. 자, 여기서 팩트 하나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스테이킹 보상은 완전히 없어졌지만 재단 물량 방출 스케줄이 아직 조금 남아 있습니다. 이 물량이 올해 9월까지 마저 풀리면 모든 발행 스케줄이 종료됩니다. 그럼 그 이후엔 어떻게 될까요? 2026년 9월 이후로는 새로운 코인 발행 자체가 완전히 0이 됩니다. 새로 찍히는 코인은 하나도 없는데 프로토콜 수수료 수익 25%로 바이백하고 소각을 하는 시스템만 남게 되는 겁니다. 억지로 인플레이션을 방어하는 수준이 아니라 시장에 돌아다니는 코인 개수 자체가 무조건 쪼그라드는 확정적 디플레이션 상태가 되는 겁니다. 회사가 돈을 벌수록 코인 희소성이 수직 상승하는 미친 구조가 완성되는 거죠. 게다가 디파이 대장 에이브 V3랑 통합되면서 예치 한도 5천만 달러가 순식간에 동났고 자산 120억 달러를 굴리는 비트와이즈가 첫 기관 배분을 메이플에 쐈습니다. 이건 대형 기관들이 온체인 대출을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결정적 신호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면 당장 풀매수 마렵죠? 하지만 장밋빛 희망회로만 돌리면 새우밥 코인이 아닙니다. 팩트 폭행, 리스크 체크 들어갑니다. 첫째, 전과 기록입니다. 2022년 FTX 파산 때 여기서 돈 빌려간 기관 하나가 3,600만 달러를 먹튀했습니다. TVL은 증발하고 신뢰도 바닥을 쳤죠. 지금은 담보를 강화하면서 리스크 관리 능력이 몰라보게 좋아졌지만 꼬리표는 남습니다. 크립토 시장 박살나고 경기가 꺾이면 언제든 또 대출금 못 갚고 뻗는 놈이 나올 수 있고 그렇게 되면 휘청거릴 수 있거든요. 둘째, 메이플 파이낸스는 지금 소송에 걸려 있습니다. 코어 파운데이션이라는 곳이 메이플 파이낸스에 실업 BTC라는 비트코인 수익 상품에 대한 독점 계약 위반 소송을 걸었고 법원이 이 상품의 출시를 금지시켰습니다. 이거 메이플이 좀 억가당한 느낌이 크지만 이것 때문에 평판 리스크가 생기면서 코인 가격이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셋째, 단일 상품 쏠림 현상입니다. 전
전체 TVL의 63%, 약 26.6억 달러가 실업 USDC라는 한 상품에 몰려 있거든요. 메이플 파이낸스의 사업은 이 상품 하나에 기대는 구조인 겁니다. 만약 기관 대출 수요가 줄어서 수익률이 떨어지면 TVL이 빠지고 바이백 줄고 토큰 가격이 하락하는 악순환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이 시리즈 5화와 6화에서 다룬 6개 프로젝트 전체를 통틀어서 코인이 실제로 프로토콜 수익과 연동되는 구조를 가진 건 메이플 파이낸스가 유일하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개할 두 번째 코인은 시가총액 약 6,300만 달러짜리 저시총 프로젝트인데 파트너 라인업을 보면 눈을 의심하게 됩니다. 아폴로, 위즈덤트리, 마스터카드, 시큐리타이즈, 심지어 SEC에 등록까지 마쳤죠. 바로 플룸입니다. 플룸을 이해하려면 지난 5화에서 다뤘던 캔톤을 떠올리시면 쉽습니다. 캔톤이 JP모건 같은 거물들만 쓰는 기관 전용 폐쇄형 블록체인이라면 플룸은 정반대입니다. 우리 같은 일반 크립토 유저들이 RWA를 디파이처럼 자유롭게 주물 수 있게 판을 깔아준 모두를 위한 RWA 전용 체인이거든요. 뭐가 다르냐? 이더리움이나 솔라나가 디파이, NFT, 밈코인 같은 걸 전부 파는 백화점이라면 플룸은 우린 RWA만 판다고 선언한 전문점입니다. 체인 뼈대 자체에 토큰화 엔진, KYC 도구가 아예 내장되어 있습니다. 가장 핵심은 네스트라는 상품입니다. 쉽게 말해 달러 코인을 예치하면 미국 국채나 기업 대출 이자를 주는데 그냥 이자만 띡 주는 게 아니라 이자 나오는 수익 토큰을 쥐어줍니다. 이 수익 토큰을 담보로 잡고 돈을 빌린 다음 그 빌린 돈으로 또 수익 토큰을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레버리지를 당겨서 수익률을 0원까지 끌어모으는 작업을 RWA 루핑이라고 부르는데 이걸 여기저기 다른 체인 돌아다닐 필요 없이 플룸 안에서 원스톱으로 다 해먹을 수 있습니다. 이쯤 되면 또 뜬구름 잡는 신생 체인 아니냐 하실 텐데 뒤에 붙은 이름표가 살벌합니다. 사모펀드 거인 아폴로가 직접 투자하고 자산을 배포했습니다. 글로벌 자산운용사 위즈덤트리는 14개 토큰화 펀드를 런칭했고 마스터카드 파트너 프로그램 선정에 시큐리타이즈와는 1억 달러 규모 자산 배포 파트너십을 맺었죠. 심지어 SEC에 트랜스퍼 에이전트로 등록하고 아부다비 ADGM 라이선스까지 땄습니다. 게다가 미국 금융규제기관 출신 인물을 영입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죠. 시총 850억짜리 프로젝트에 이런 라인업이 붙었다는 건 솔직히 정상적인 체급은 아닙니다.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말이죠. 숫자도 보겠습니다. 플룸 체인 위의 RWA 가치는 약 3억 5,100만 달러입니다. 홀더 수는 약 26만 명으로 전체 네트워크 중 압도적 1위급이고 30일 성장률은 44%에 달합니다. 솔라나로도 확장을 마쳐서 솔라나 유저 2천만 명이 플룸의 RWA 수익에 다이렉트로 접근할 수 있게 길을 뚫어놨습니다. 자, 좋은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고 현실을 직시해봅시다. 팩트 폭행, 리스크 체크 들어갑니다. 첫째, 치명적인 리더십 공백입니다. 작년 5월 플룸의 핵심 기술을 총괄하던 공동 창업자 겸 CTO가 갑작스럽게 사망하는 비극이 터졌습니다. 한창 초기 모멘텀을 쫙 끌어올려야 할 골든타임에 개발의 심장이 멈춰버린 겁니다. 남은 팀원들이 프로젝트를 이끌어 나가고는 있지만 아직 이 거대한 공백을 뚫고 나갈 강력한 리더십이나 돌파구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둘째,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살벌한 물량 폭탄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당장 올해 1월에만 유통량의 40%가 넘는 엄청난 물량이 클리프 언락으로 풀려나왔고 2028년까지 매달 계속 물량이 풀리는 구조입니다. 셋째, 26만 홀더의 함정입니다. 플룸 코인을 가지고 있는 홀더 수는 26만인데 전체 RWA 가치가 3.49억 달러입니다. 1인당 평균 보유액을 따져보면 고작 1,300달러, 한화 175만원 수준인 겁니다. 이 말은 결국 이 26만 명 중 상당수가 진짜 자본을 굴리는 찐 유저가 아니라 에어드랍 단물만 빨고 튀려는 파밍 유저일 확률이 매우 높다는 말입니다. 넷째, 보안이 좀 취약합니다. 블록체인 검증기관인 L2BIT의 평가엔 보안상 가장 위험하다는 크리티컬 딱지가 붙어 있습니다. 플룸은 탈중앙화가 잘 안 돼 있는 곳인데 시스템 코드를 뜯어 고칠 때 유저들이 눈치채고 돈을 뺄 수 있게 기다려주는 타임락이 아예 없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 운영진이 나쁜 마음을 먹거나 관리자 권한이 통째로 털리면 사전 경고 하나 없이 코드 업데이트 한 번에 예치금이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는 뻥 뚫린 구조라는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플룸은 성공만 한다면 RWA 생태계의 중심이 될 수 있는 파괴력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던져야 할 핵심 질문은 이겁니다. 저 화려한 기관 파트너십이 진짜 체인 위에서 온체인 자금으로 굴러갈지 아니면 예쁜 보도자료로 끝날 건지를요. 파트너십 발표와 실제 실적은 완전히 다른 얘기니까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현실을 하나 짚어보죠. 현재 플룸 코인의 가격은 고점 대비 무려 95%가 박살나 있는 상태입니다. 시가총액도 850억 원 정도로 아주 작죠. 긍정적으로 보면 시총이 가볍고 가격이 완전히 바닥에 붙어있기 때문에 한번 제대로 흐름을 타고 살아나면 위로 치고 올라갈 공간이 엄청나게 많이 열려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지금 당장 플룸에 돈을 넣는 건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의 초기 벤처 투자와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터지면 10배, 100배가 나올 수도 있는 파괴력이지만 만약 내부 악재를 극복하지 못하고 삐끗하면 이미 95%가 빠진 상태에서도 내 돈이 반토막 날 수 있는 겁니다. 예쁜 보도자료 껍데기에 취해서 무턱대고 피 같은 돈을 태우지 마시고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비중으로 리스크를 철저히 계산한 뒤에 접근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타자입니다. 이 회사는 RWA 토큰화 시장의 20%를 혼자 씹어먹고 있는 진짜 끝판왕인 시큐리타이즈입니다. 지난 5화에서 본 블랙록의 29억 달러짜리 비들 펀드를 블랙록이 직접 블록체인에 올렸을까요? 아니죠. 그걸 대신 토큰화해준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애플이 아이폰을 설계하면 폭스콘이 조립하듯 블랙록이나 아폴로 같은 월가 거물들의 자산을 온체인에 합법적으로 찍어내는 공장인 거죠. 단순한 기술 회사가 아닙니다. SEC의 브로커딜러, 디지털 펀드 관리자, 거래소 라이선스까지 싹 다 등록해놔서 남들은 감히 침범하기도 힘든 철옹성을 만들어놨습니다. 덕분에 전년 대비 매출 성장이 무려 841%, 이미 흑자 전환까지 끝낸 미친 알짜 회사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여긴 코인을 안 만듭니다. 대신 올해 상반기 나스닥에 SECG라는 티커로 상장을 준비 중입니다. 심지어 상장하면 자기 회사 주식 자체를 토큰화해서 업계 최초로 온체인에도 유통하겠다는 과감한 실험까지 준비하고 있죠. 물론 스펙합병 무산 리스크나 블랙록에 대한 높은 의존도 같은 단점은 존재합니다. 하지만 결론은 심플합니다. RWA가 대세인 건 알겠는데 도대체 어떤 코인을 사야 할지 불안하시다면 엉뚱한 잡코인 기웃거리면서 스트레스 받지 말고 조만간 나스닥에 상장될 시큐리타이즈 주식을 노리시는 게 인프라 본진에 베팅하는 가장 묵직하고 확실한 정답일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메이플 파이낸스, 당장 매매 가능한 코인 중 풀릴 물량도 거의 없고 유일하게 매출 25%를 바이백으로 돌려주는 알짜 코인 플룸, 기관 협업이 빵빵하지만 물량 폭탄을 견뎌야 하는 하이리스크 코인 시큐리타이즈, RWA 끝판왕이지만 코인이 아니라서 주식을 사야 하는 프로젝트.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엔 RWA 생태계에 없어서는 안 될 혈관, 오라클 3대장인 체인링크, 필스 네트워크, 레드스톤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트코인에 대한 모든 것, 새우밥 코인.